자, 첫 코너 오늘 나이의 투자를 분석해보는 도너리에는요. 우리의 증시 선생님이죠. SK증권 조성우 부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시간인 만큼 어제 오늘 국내 변수가 참 많았어요. 네. 코스피랑 환율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일단 뭐 현재 코스피 그래도 최근에 뭐 우리 대내적으로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이 우리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일단 오늘 뭐 증시를 보면은 또 비교적 좀 선방하고 안정돼 있는 사실 그러게요.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지수 자체도 뭐 이제 양시장 다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뭐 비교적 안정된 흐름에서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있기 때문에 뭐 연휴 이후에 그래도 좀 우려보다는 기대 심리 쪽으로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주는 뭐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될까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그 중국과의 그 미국의 그 무역 협상 부분이 네. 아마 좀 화두로 좀 떠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역시 이제 금리죠. 그렇죠. 올해 이제 그 네. 연준에서 이제 어떠한 좀 의사결정을 하는지 부분 물론 이제 시장에서 각가지 뭐 전망들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다음 주까지는 우리 시장이 또 좀 연휴로 좀 길게 쉬기 때문에 네. 그 변수가 또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연휴 기간에도 좀 글로벌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저희가 다짜고짜 타임이 있어요. 일단 짧게 주시고 뒤에 네. 이제 풀어주시는 걸로 할 텐데 네. 지금 미국 주식 예. 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둬야 돼요? 그냥?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라고 해서 사실 요즘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 보이죠. 네. 뭐 1분기 뭐 GDP도 역성장을 했고 고용 지표도 조금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앞당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이 조금 호재로 아전인수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은 단기적으로 확인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네. 이제 위로 얼마나 갈지는 그래도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정도로 정리해 시간이 볼게요.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뒤에서 좀 더 짚기로 하고 자, 미국 주식 파헤쳐 볼 텐데 이게 저는 기점을 트럼프 취임 이후로 잡았거든요. 네. 뉴욕 증시 52년 내 최악 성적표라고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손에 꼽힐 만큼 그러는데 그만큼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한번 네. 복습을 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일기 트럼프 시절을 또 겪어봤기 때문에 네. 또 그 트럼프라는 양반의 어떤 성향들을 시장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그렇죠. 파악을 했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취임 전에 시장이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 뭐 무조건 살아요잖아요. 예. 뭐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해서 밀리면 사자 뭐 이제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 트럼프 2기는 그 1기 때보다 이제 더하다는 평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장도 많이 좀 흔들리고 독해졌어요. 그랬죠. 예. 이런 양반이었어. 네, 뭐 약간. 맞아요. 실제 그게 이제 좀 지표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취임 후 이제 100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S&P 500이 7.3% 일단 급락을 했는데 네. 이 100일간의 S&P 500이 7.3% 급락한 거는 그 52년 전에 그 닉슨 대통령 이후 최악이다. 그러니까 앵만하면서는 기억하기도 힘든 예, 저 때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렇죠. 이제 기록이 이제 네. 다시금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임인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S&P 500이 네. 10.9%또 상승한 걸 보면 원체 또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진짜 극과 극의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미국도 정권 교체가 네. 됐습니다만 이제 뭐 구관이 명관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1기 때랑 비교를 해도 트럼프 1기와 2기에 또 트럼프는 이게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트럼프 1기 때는 또 취임 후 100일 동안 S&P 500이 5.3% 올랐거든요. 근데 2기 때는 지금 7.3% 급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아무래도 이 양반의 그동안의 좀 행보를 보게 되면 시장이 역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고 경기도 또 나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취임한 그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또 나스닥이 또 아래로 방향을 좀 틀었었고. 나스닥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지난달이죠. 이제 네. 지난달이 됐네요. 4월 참 힘든 장이었는데
4월에 그 트럼프 관세 우려가 뭐 거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다 네. 보니까 월 중에 나스닥이 무려 14.5% 폭락한 적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5년 내 뭐 최고치를 또 기록한 4월이기도 음. 했고요. 뭐 그리고 뉴욕 증시도 막 나스닥이 뭐 하루 사이에 뭐 8, 9% 폭락을 했다가 뭐 10% 넘게 뭐 급등을 하기도 하는 정말 네. 뭐 금융 위기급의 음. 상하 변동폭이 또 나온 한 달이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좀 피곤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또 기리나로 평가됐던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네. 경우도 지난해 연말에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회복했는데도 고점 대비해서 역시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참 뉴욕 증시가 엄청난 좀 혼란을 겪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경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 언론 관련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은 네. 매일 새벽에 아마 한 번쯤은 뉴욕 증시를 네. 체크를 했을 텐데 네. 항상 이 생각도 했어요. 블랙 월화수목금인가. 네. 한때 진짜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네. 이유 먼저 여쭤볼래요. 네. 이 올해 미국 주식에서 그런 반등의 키는 네. 어쨌든 트럼프 관세 이슈 마무리 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네. 이 두 개가 그러면 그 두 개에 따라 달라질까요? 물론 이제 이게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바라는 거는 좀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좀 입을 좀 다물었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라는 지금 존재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기 때보다 이제 진일보에서 더한 트럼프를 우리가 겪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우려라는 게 지금 시장을 계속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4월에 그 이 나스닥의 이제 폭락도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관세에 독주를 하게 되면 그럼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4월 달에 그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그 여파에서 그렇죠. 자유롭지 이제 못했던 이제 부분인데 그래도 좀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트럼프가 이전보다는 조금 순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야 조금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아 급하다 싶어요. 뭐 이전에는 뭐 협상은 없다 뭐 거의 못을 박다시피 해서 뭐 관세를 거의 선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예. 성격대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예. 좀 발을 빼는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개 봤어요. 첫 번째는 네. 트럼프가 개과천선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트럼프가 굴복할 것이냐.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양반 성향상 개과천선 시나리오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어떤 반발 이런 네. 어떤 여론이나 이제 심리가 결국에 트럼프를 좀 위축시키는 쪽에 대한 시나리오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트럼프도 사람이니까요. 예, 뭐 중국도 이제 사실 관세라는 게요. 이 100%막 넘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지 말자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계산도 어려워요, 예, 사실.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중국산 태양광에 뭐 관세 3,500% 그거 보셨나요? 네. 전 이거 이 양반이 계산이나 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예. 진짜 싸우자죠 뭐. 예, 그냥 예.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이제 미국의 뭐 국채 가격도 폭락을 하고 네. 시장도 계속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시장 지수 자체도 취임 후 100일 동안에 뭐 역대급의 그런 어떤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미국 대통령의 또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지지율 역시도 네.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저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좀 마이웨이로 가기는 이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그 트럼프 내각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그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사실 최근에 이런저런 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의 상대국과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도 이제 협상에 진전을 시사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이제 4월에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변동성에서 이제는 그래도 뭐 4월 같은 장이 또 있기야 하겠어? 이제는 그래도 바닥은 쳤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그래도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그 미국의 1분기 GDP가 네. 이제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일방 독주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량적인 이제 그 지표에도 반영이 되기 네.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 어떤 관세 우려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우리는 이제 정성적으로 안 좋을 텐데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뭐 이제 1분기 GDP도 뭐 2년 만에 역성장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급증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그래도 이제 여전히 탄탄하다고 믿었던 뭐 이제 고용이나 이제 소비 쪽에서도 노이즈가 분명히 이제 네.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물론 성향상으로는 더 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좀 그래도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의 스탠스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으로 우리 시각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오일이죠. 이제 또 5월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FOMC도 네.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뭐 관세를 거의 뭐 이제 유화 독존의 독주를 할 때는 연준 의장도 사실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폭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대로 가면 인플레이션 또 자극 받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완화 기조로 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트럼프가 이제 조금 순해진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나오니까 이제 연준의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이전보다는 좀 넓어졌다고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뭐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관심도가 네. 조금 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미국 증시하면 사실 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주가 또 거의 뭐 국민주처럼 네. 사왔던 건들인데 M7이 참 괜찮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네. 거의 뭐 한국 주식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머스크 경영 복귀 소식이 있으면서 살짝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첨단 기술들도 예고가 되어 있겠지만 네. 예를 들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네.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상승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머스크 이제는 경영에 집중을 할 분위기이기는 한데 네. 보니까 예. 어떠세요? 테슬라라는 데도 사실 튼튼한 회사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불확실성이고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니까 사실은 좀 엄한 짓을 한 거잖아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네. 정보 효율부 가가지고 뭐 공무원 자르는데 뭐 재미가 붙.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제 기업하는 예.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하고 나왔으면 예, 좋았겠지만 예. 자기가 너무 손해가 많았는데 이 손해는 예. 고스란히 또 투자자들한테도 그러니까요.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보회의를 머스크가 열심히 할 때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속이 타들어갔죠. 그렇죠. 저게 너무 재미 붙이면 안 네, 되는데. 그런데 맞아요. 이제 주가는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그 1분기 실적도 사실 그래서 많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시점을 또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가 이제 된 거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될 시기가 됐을까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또 복합적인 문제들이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정부 일을 열심히 이제 하는 사이에 단순히 실적만 깎아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이제 변수들 불확실성이 맞아요. 좀 커진 것도 있어요. 유럽에서 또 예. 판매 수도 좀 많이 줄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올 초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가 들어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자꾸 때리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나 될까라는 노이즈가 분명히 있었던 그렇죠.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급감에 또 이제 좀 기여를 했던 부분들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안 해도 될 짓을 한 거죠. 네. 공식석상에서 그 뭐 나치 세레머니인가요? 이거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버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 보이콧 기류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머스크란 또 인물 자체를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테슬라 이제 이사회에서도 네. 머스크의 그 후임 CEO를 뭐 물색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이사회 입장에서도 지금 저 CEO가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에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가 사실은 뭐 넘버원 거의 독주라고 봤는데 이 머스크가 이제 지난 몇 달 사이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상당히 올라왔다. 뭐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중국도 있죠. 또 세졌고. 예, 그리고 그쵸. 이제 구글의 그 자율주행 자회사인 그 웨이모도 네. 최근에 이제 상당히 뭐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머스크가 단순히 복귀해서 6월에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는 자체만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좀 반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머스크의 행동과 어떤 그 네. 정성스러움을 또 보여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그렇죠. 아 그렇다면은 이게 테슬라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라는 게 네, 무시 못하는 네,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궁금했어요. 미국 주식의 장점이 뭘길래 예, 이게 뭐 큰 국가 거라서의 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네.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특히 이제 우리 시장과 대비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거기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죠. 그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미국 주식의 사실, 가장 큰 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나가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뭐 또 여기서 또 계열사 또 상장이야 또 쪼개 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재벌그룹의 또 이제 그 오너분은 또 공식석상에 나와서 분할 상장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도 하셔갖고 구설수에 좀 오르기도 네. 했었던.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구글이 만약에 유튜브를 쪼개서 상장한다 그러면 그냥 소송 들어옵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롯이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주주 가치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의 어떤 상승 추이하고요. 지수의 상승 추이를 그래프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는 그렇게 따라서 가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LG화학에서 떡하니 LG에너지솔루션이 잉태돼 가지고 그게 갑자기 시총 100조가 돼 버리니까 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늘지만 그것이 이제 주주 가치에 이제 오롯이 반영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아직 아쉬운 점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법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도 활발해지고 네. 그러는 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인 거. 이를테면 애플 같은 경우도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면 얘들이 이익이 잘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을 같이 발표합니다. 우리 이익이 이만큼 났으니까요. 이익 난 것 중에 이만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할게요.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 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건 끊임없이 그냥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뭐 1위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가총액이 4천조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10개를 합쳐놓은 막 이런 정도의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주식의 장점은 딱 하나만 꼽자면 역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시장이다라는 이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증명이 된 네. 건데 다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는 좀 급하죠. 급하죠. 예, 급하죠. 훅 했다가 훅 빠지기도 그냥 그런 게 있기는 그냥 하죠. 확 예. 몰려 들어갔다가 확 빠져나오고 음. 좀 이제 그런 어떤 좀 한국 사람의 좀 빨리빨리 심리가 미국 시장과 이렇게 좀 100% 일치하지 않는 측면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K 증시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우직하게 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시장은 아직 그런 풍토가 완전하진 않으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아쉬움을 달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뭐 이제 거의 뭐 미국의 테슬라가 거의 한국의 국민 주식처럼 된 것도 결국 약간 좀 군중 심리에 네. 좀 기인한 측면들이 많고 네. 특히 이제 유독 우리 시장이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이제 시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기간별로 사실은 뉴욕 증시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끝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디마디를 잘라서 보게 되면 그때그때 스타 종목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거론하시는 엔비디아도 시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부각받은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맞아요.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붐이 일어나면서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도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AI가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날개를 달아줬기 그렇죠.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도 등극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던 게 그게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마저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 이제 중장기로 또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스타 종목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좀 그때그때 이제 약간 밈주식 성격으로 인기 있는 주식만 이렇게 네.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하루에 막 70% 80%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특유의 또 이 뭔가 그 한탕의 어떤 심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초고위험 또 레버리지 같은 거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반대 매매로 뭐 이렇게 계좌가 뭐 깡통되는 일들도 사실 요즘도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은 주주 친화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약간의 좀 그런 온도 차이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접근할 때는 지수를 좀 추종하는 쪽으로 종목을 추종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쪽에서의 접근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좀 무난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네.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이제 아까 1번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더 자세히 네. 듣고 싶은 건데 네.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단순하게 저가 매수일 때 어차피 네. 오를 거다. 네, 사 네. 보자라는 네. 분도 있고 가만히 있어라는 분도 있는데 네. 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이 역발상으로 미국 주식을 들어가야 되냐?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냐? 예. 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닥은 좀 쳤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저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4월에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극악무단 폭락장이 와가지고 뭐 이제 주식을 크게 물릴 걱정은 이전보다 많이 좀 완화됐고요. 그러면 뭐 네. 그 이상으로 내려갈 일은 약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쪽이시긴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저점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사실 변수가 많은 거죠. 일단은 트럼프란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양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네. 물론 이제 조금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임기 내내라기보다는 트럼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중간 선거에서 질 거고 레임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보면 한 1년만 참으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결국엔 갈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바닥은 친 것 같으니까 뭐 미국 주식 그래도 지금부터 좀 저가 매수를 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변수가 이제 결국에는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 여전하고 변동성은 계속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커진 부분이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AI 그 하드웨어 쪽이 그 주도 테마로 미국에서도 빅테크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된 종목이 엔비디아였고요. 그리고 또 뭐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인기가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차트 1위에 있는 노래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러니까 뭐 좀 상스러운 표현 같지만 속된 말로 이제 이미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쉴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뉴욕 증시의 상승 사이클이 올 때는 또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럴 수 부분이거든요. 있겠네요. 사실 뭐 예, 양자컴도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였듯이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리뷰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M7 그죠?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M6의 실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는데 근데 그 실적이 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아직은 안 발표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TSMC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잘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제 AI 하드웨어 기반의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후한 평가를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했다고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이제는 막 시간외에서 맞아. 막 급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에는 시장이 되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네. 그게 정규장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을 놓고도 네. MS와 메타 쪽에는 되게 후했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은 좀 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또 관세 때문에 그래요. 왜? 결국에는 그 관세 인상되기 전에 선주문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튄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관세와 그렇게 크게 연관도가 크지 않거든요. 관세 민감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빅테크 기업들의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다시금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그동안에 AI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주도권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메타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빅테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따라붙는 또 스몰캡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루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시려면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이도저도 아니고 뉴욕 증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오겠지 하신다면 좀 느긋하게 예를 들면 이제 뭐 S&P 500이나 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펀드 이런 쪽에 적립식 투자하시는 게 네.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엔 짧게 여쭐게요. 보통 미국하고 국내 주식이 커플링 현상으로 해서 조금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제 접근법 네. 그리고 미국 증시 전망까지 좀 예. 짧고 굵게 부탁드릴게요. 한 달짜리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우리가 디커플링이 좀 되냐면 우리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죠. 그 우리 국내의 변수도 좀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모처럼 그래도 대내 좀 모멘텀이 발생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책 기대감이 그래도 이제 뉴욕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금 이제 매크로 이슈에 이제 다시금 밀착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다시 돌고 돌아서 트럼프 관세 금리 이쪽으로 네. 또 이제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관세나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 그래서 네. 이제 5월 뭐 FOMC에서 뭐 파월 의장이 뭐 금리는 뭐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매크로 논리로 이제 네. 시장이 붙어서 예를 들면 이제 큰 종목들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가 이제 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디커플링 되는 쪽은 우리가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모처럼 오는 선거철엔 또 선거철 나름의 시장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도 된다. 사도 된다. 하지만 인내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는 인내심을 갖고 네, 그렇죠. 있어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의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